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도내에서도 고3 학생들과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됐는데요. 등교 첫날이었던 어제 도내에서는 43명이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으로 등교하지 않았고 32명은 등교 후 귀가 조치돼 일부 바이러스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다혜 기자입니다. 텅 비어있던 고3 교실이 학생들로 꽉 찼습니다. 책상은 시험 볼 때처럼 1m씩 거리를 두고 앉았고 말하는 선생님도 듣는 학생들도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온라인 강의에 지쳤던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하며 얼마 남지 않은 입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살짝 몽롱한 상태로 들어가지고 온라인보다는 현장 수업이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이 짧아도 짧은 시간만큼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내 고3 학생과 전교생 60명 이하 초중학교 학생 등 170개 학교 14,000여 명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입구에서 전원 발열 검사를 받고 1인당 2매씩 면 마스크를 지급받았는데 등교 첫날 기침과 발열 등으로 등교하지 않은 학생과 등교 후 발열로 귀가 조치된 학생은 도내 75명으로 모두 선별 진료소를 찾도록 했고 증상이 심한 학생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인천과 안성에선 확진자가 발생해 75개 학교가 전원 하교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다는 점. 물론 선생님들이 다 일일이 교육을 하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학교를 폐쇄하고 다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주 고2와 중3, 초등 1, 2학년 등교까지 시작되면 교내 거리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시차 등교와 수업시간 단축 등 학교 실정에 맞춰 다양한 등교, 수업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1분기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강원 경제는 각종 지표가 추락하는 등 침체를 면치 못했습니다. 2분기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가운데 긴급 재난지원금이 풀려 다소 회복세가 예상되고 있지만 녹록치는 않다는 전망입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1분기 강원 지역 각종 경제 지수가 코로나19 여파로 급격한 하향세를 보였습니다. 겨울 축제에 의존한 관광 산업이 위축되면서 서비스업과 소비 판매 부분의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예술과 스포츠 등 여가와 관련된 서비스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가량 준 것을 비롯해 숙박과 음식점이 18.8% 감소해 전국 평균을 3배가량 밑돌았습니다. 소매 판매 분야도 전국 평균을 밑돈 가운데 대형마트보다는 커피나 제과 등 전문 소매점이 코로나19에 따른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스키 산업 같은 경우 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숙박이라든가 서비스업 같은 경우 손님들이 그러니까 유지 관광객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된 그런 경향이 많죠. 강원 경제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여파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강원도 내에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732억 원이 풀리고 방역 지침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됐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은 여전히 시중 경기를 옥죄고 있습니다. 외부 관광객들 의존도가 우리 춘천의 음식점들은 많이 큰데 관광객들이 코로나 사태로 좀 주춤하고 안 오다 보니까 지금 또 한참 학생들은 수학여행철인데 개학도 안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태원 클럽과 안양 작구와에 이어 각급 학교 개학 등 집단 감염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과 방역지침 완화가 2분기 시중 경기를 어느 정도 견인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학교의 교육 목표와 건학 이념 등을 담은 학교의 상징인 교가. 하지만 음원이 아예 없거나 피아노나 오르간 반주에 맞춘 단출하고 오래된 녹음본들이 많았는데요. 강릉시가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 합창단이 노래한 교가 음원을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케스트라의 섬세하고도 화려한 연주가 이어지는 듯 하더니 지휘자가 이내 연주를 멈춥니다.
단 한순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연주. 이렇게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며 완벽한 교가를 연주해냅니다. 단출한 반주에 오래된 녹음본이 대부분인 학교 교가를 새롭게 제작하기 위해 강릉시립예술단과 강릉교육지원청이 추억의 교가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가 제 학교 같고, 이게 모든 교가가 좋고 나쁘고 아니고 다 이렇게 학교 사랑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교가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있었고. 강릉 지역에서 교가 제작을 신청한 학교는 모두 29곳. 오케스트라 반주로 편곡하고 합창단이 노래로 녹음해 음원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시립합창단은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서 다음 주에 교가를 녹음할 계획입니다. 연주나 녹음에 참여하는 단원들은 추억과 모교 사랑, 인생이 담겨 여느 곡보다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합니다. 시립합창단에 들어와서 교가를 녹음하니까 더욱더 이게 기분이 새롭고 아주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것 같은 그때의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제작된 교가 음원은 해당 학교와 동문회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입학식, 졸업식, 그리고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애국조회 있습니다. 그분의 방송조회로 하는, 그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립예술단과 교육지원청은 교가 음원 보급에 따른 호응을 지켜본 뒤 2차 신청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지난주 삼척의 시멘트 공장에서는 보수 중이던 기계에 하청업자 노동자가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던 기계 설비 옆 작업장에서 2달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표 시멘트에 설치된 7개 시멘트 생산 설비 가운데 최대 규모인 생산 2팀 작업 현장. 높이 120m 되는 복잡한 철 구조물의 탑이 서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2개의 탑 가운데 왼쪽 편이 6호기, 오른쪽 편이 7호기라고 불리는 시멘트 생산 설비입니다. 지난 13일 보수를 위해 멈춰있던 킬른 6호기 계량 벨트에서 62살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당시 작업 관리자도 동료도 없는 상태에서 사고 2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2달 전인 3월 9일 바로 옆 7호기 설비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보수를 위해 잠시 멈춰놨던 기계 설비를 한 노동자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계가 움직이면서 팔과 다리를 다친 겁니다. 당시 순환 버킷 용접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보수용 스위치가 아닌 정상 작동용 스위치로 기계가 작동됐습니다. 보수하는 팀들이 그 메인 스위치 그거를 까딱거려 봐라. 이렇게 작업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작업을 시행했었고 작업 반장이 청소 인력을 붙였는데 그 인원이 그만큼에 다 필요하지 않으니까 2명을 그 설비 지하에 거기 가서 원료를 빼는 작업을 시키는데 시멘트 생산은 분쇄한 석회석을 킬른이라는 소속로에서 부연료와 함께 열을 가했다가 냉각하는 공정을 거칩니다. 2달 전 사고는 7호기 대형 분쇄기, 일명 로우밀이라는 기계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기계가 작동된 겁니다. 위에서 작업하는 분들은 그 작업만 지시를 받았고 밑에서 작업하는 분들은 그 작업만 지시받았던 거죠. 양쪽에 연락이 안 됐고 거기에는 어느 누구든 책임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삼표 시멘트 생산 2팀에서는 지난 8월부터 노동조합이 파악한 산재 사고만 11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노동조합의 사고 통계에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공공연한 비밀로 묻혔습니다. 삼표 시멘트는 이 사고 관련자 4명을 징계했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후속 대책은 부족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도내 72만여 가구 가운데 73%인 52만 8천여 가구가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종류별로는 신용 체크카드가 35만 가구, 현금이 11만 가구, 상품권이 4만 6천여 가구 순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강원 지역은 재난지원금으로 상품권을 신청한 비율이 8.8%에 달해 전국적으로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늘 2020학년도 고3 전국 연합 학력 평가를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4차례 연기됐던 이번 학력 평가는 교육부의 등교 계약 발표에 따라 고3 학생 등교일 다음 날인 오늘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번 고3 학력 평가에는 지난해보다 1,300여 명이 줄어든 도내 12,259명이 응시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대입 진학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험생들이 학습 전략을 세우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는 광역단체별 국립과학관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춘천 등 도내 4개 시군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 춘천과 원주, 강릉과 영월을 대상으로 비공개 현지 실사를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최종 후보지 한 곳을 선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치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추진하는 전문과학관은 총 사업비 450억 원 가운데 70%가 국비여서 전국 지자체들의 유치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주최한 횡성 이모빌리티 지원센터 구축 공청회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면서 3,500억 원이 투입되는 횡성 전기차 전초 기지 사업에 대한 계획을 들어봐 달라고 요구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강원도는 횡성군에 빠른 시일 내에 최종 의사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반대할 경우 타 지역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묵계 탄압고터에 사업이 추진될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도유지에 건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긴급 재난지원금의 이의제기 신청 결과를 문자로 알려줍니다. 춘천시는 최근 긴급 재난지원금의 가구당 금액과 사용처 등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며 처리 결과를 휴대폰 문자로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9일 기준으로 춘천시에 접수된 긴급 재난지원금 이의제기 신청은 모두 647건에 달합니다.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발언들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릉경실련이 지난 2018년과 지난해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합리적이지 않거나 의례적인 발언이 많았고 시정 실태 파악과 시정 문제 규명, 시정 개선 제안과 관련된 발언은 평가 기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경실련은 시정에 대한 의회의 통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시정 문제 규명이나 시정 개선 제안 발언이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의회가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